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화된 사이버 공격에 윈도우즈 10이 대처하는 방법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진화된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윈도우즈 10은 보안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10의 최신 업데이트 보안 기능을 소개하고 실제 어떻게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10월 발표된 가을 크리에이터스 업데이트 보안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의 윈도우즈 디펜더 ATP가 탑재된 보안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을 Q&A 창에 남겨주시면 채팅을 통해 답변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션 종료 후 우측의 설문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보안 웨비나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조혜민 과장과 하석현 대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데스크탑 기술 담당하고 있는 조혜민입니다. 모던 데스크탑 하면 다소 생소한 용어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익숙한 저희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윈도우즈 10 클라이언트 OS와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는 오피스의 클라우드 버전 제품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소개해 주신 내용과 같이 윈도우즈 10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안 기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보안 기능 가운데 1709라는 빌드명을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 컨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보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기사 내용을 통해서 윈도우즈 10이 마지막 버전의 OS다라는 내용을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처럼 윈도우즈 10은 더 이상 11, 12 이상의 OS 이름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위 빌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709라는 숫자에서 안내가 됐듯이 앞에 있는 17은 연도를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09는 월을 의미합니다. 즉 17년 09월에 나온 빌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윈도우즈는 이제 서비스로서의 윈도우즈로 탈바꿈함에 따라서 매년 3월과 9월에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가 출시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1709 빌드에서도 이전에 1703 빌드에서는 없었던 많은 보안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전 빌드에서 포함되어 있었지만 보안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기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1709 빌드 기준으로 새롭게 탑재된 보안 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이제 보안은 CEO급 아젠다가 됐습니다. 보안 이슈, 보안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논의들을 요즘에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안내되는 통계와 같은 위협과 이슈 사항들을 목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 침해로 인한 발생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크레덴셜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리로 가장 키가 되게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노출, 이로 인해서 발견되는 위협들도 지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300만 개 이상의 악성 코드들이 발현됨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백신만 잘 업데이트하면 보안 이슈는 해결할 수 있겠지와 같은 관점으로 보안을 대비하셨다가는 큰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고 개비를 한다 하시더라도 유저들이 실수하시는 것,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용자 이슈로 발현되는 이슈 사항들까지도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실수도 시스템상으로 제어해야 하고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까지 보호돼야 되는 시나리오까지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 요소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목도하고 있는 보안에 대한 공격 패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메일을 보내서 누구 하나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 해킹이나 일단 피싱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는 공격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용자들 그리고 사내에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분들께서도 많이 이런 스팸 메일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되셨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굉장히 싸요. 이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와 같은 형태의 메일은 열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격자들 역시 고민을 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IT 관리자다라는 부분들을 소셜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메일 주소와 유사하게 또는 사용자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헬프데스크의 조혜민입니다. 지금 자사에 우리 회사에 익스펜스 툴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첨부되어 있는 실행 파일 실행하셔서 업데이트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안내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유저들이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전제 하에서도 바로 23%의 사용자는 해당 문서를 열고 그리고 실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1시간 이내에 절반 이상의 사용자들이 열람하는 이런 행태들 안에서 이런 보안 공격 각본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피해 사항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 웨비나에서도 유사한 데모를 진행되었던 적이 있는데 가장 이런 공격들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킹의 수법으로는 일단은 방화벽을 끕니다. 예를 들어 첨부된 어떤 실행 파일로 해당 PC의 방화벽을 꺼주게 되고 그 PC를 거점으로 삼아서 점점 더 높은 권한으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영역의 보안 침해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인 보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악의적인 공격자가 악심을 품고 공격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안내되는 내용과 같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매일 디지털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누군가 해주신 것처럼 이만큼 보안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안에 대한 공격 양상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돼서 고민돼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표준 OS로 윈도우즈 7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윈도우즈 7이 처음에 언제 나왔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윈도우즈 7은 8과 8.1 전에 나온 OS고 거의 7,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셨을 텐데 그 7, 8년 전에 나온 OS, 지금은 굉장히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OS이지만 보안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개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7, 5년 전에 발생했던 보안 사고를 기준으로 개비된 OS입니다. 즉, 현대의 변화된 보안 공격을 만족하는 OS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진보한 보안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7이 아니라 보다 나은 어떤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개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보안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문제사항인지를 식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중앙 취합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마치 너무 익숙한 우리 달력 보듯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주요한 이벤트인지를 꺼내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쓰레기처럼 흘려보내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적시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식별해주는 채널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의 영역은 너무도 방대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업 고객을 방문하다 보면 처음에 출입
등록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기기에 대한 제어, USB에 대한 통제, 카메라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도 확장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보안 영역들 그리고 업무 시스템으로 들어왔을 때는 문서 보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보안 요소들을 어떤 솔루션으로 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비해둔 솔루션 간에는 어떤 보안홀이 있는지에 대한 식별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넓은 보안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윈도우즈 클라이언트가 대비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와왔고 그러면 이런 보안 영역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윈도우즈 10의 보안 밸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보안에 대한 스택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기보호 측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유의 신원정보,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통용되어 왔던 신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정보보호 측면입니다. 많은 기업 고객께서 DRM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 DRM과 유사한 컨셉의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기능으로 탑재된 정보보호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공격자에게 공격에 노출이 되었을 때도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 체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위협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기보호, 신원보호, 정보보호, 위협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보안을 관리하자. 사전에 이런 것들은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컨셉으로 마련된 보안 기능이라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침투 탐지 및 조사 대응에 대한 영역들은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보안 이슈사항이 발현이 됐을 때도 이를 빠르게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른 대응 그리고 더 큰 피해로 발전하지 않게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보안 스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항목인 사용자 아이디 및 인증에 관한 논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서 크레덴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거기 계셨던 가장 높은 임원분께서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아이디 패스워드 모르는 사람 있나? 라고 질문을 하셨고 많은 참석자들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 저희가 다 알죠?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사실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임원분들 또는 어떤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시는 중요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마치 공공재산처럼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하게 어떤 메일을 발송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권한에 승인을 하신 그 권한으로 승인한 후에 일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시거나 출장 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시작으로 보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공유된 비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공유된 비밀이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IT 관리자들 관점에서 놓게 되면 서버 옆에 포스트잇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엑셀에다가 진짜 본인이 사용하시는 모든 시스템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쭉 정리해서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공유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됐었을 때, 이런 이슈가 발현이 됐었을 때 사실 보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보안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 관점에서 관리를 잘 못했을 때에 발현되는 이슈 사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패스더헬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보안상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술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이슈사항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소셜 뱅킹, 뭐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어떤 웃긴 사이트, 재미를 요하는 사이트, 그리고 뭐 중고거래 사이트 등등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가입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의 그런 패턴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사이트를 다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저 스스로도 그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지만도 너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유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이러한 사용자의 패턴을 공격합니다.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유명한 사이트, 안전한 사이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해봤자 큰 수고가 들고 또 뚫리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보통은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를 해킹을 하고요. 그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 시스템이 잘 개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들을 해킹을 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들을 취합을 해내시면 그거를 다른 소셜 또는 뱅킹 또는 사내 아이디 패스워드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대입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공격들이 바로 이런 패스트AC와 같은 공격 행태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로 인한 보안 공격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파이도 얼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의 실수로 발현되는 이슈사항 플러스 정말 기술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의 로그인 방식이 갖는 취약점을 지적하는 얼라이언스 협의회가 이제 파이도 얼라이언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구글, 비자, 레노버 등등과 같이 국제 기업들이 협의체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안내되는 것들은 이러한 아이디 패스워드에 보다 안전한 인증을 위해서 각각의 제품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헬로우 그리고 윈도우즈 헬로우라는 기술에 관한 기술이 될 수 있는 패스포트라는 기술 구현으로 이런 보안 사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스포트는 최초에 한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증하시게 되면 그 순간에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공개키는 아이디 제공업체 쪽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개인키는 제 하드웨어의 TPM, Trusted Platform Module 또는 TPM이 없는 단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암호화를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키를 열 수 있는 열쇠로 핀번호와 생체인식 정보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핀번호는 4자리에서 25자리까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숫자 패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 또는 안면인식과 같이 정말 고유의 생체 정보로 인가할 수 있는 생체 인증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크리덴셜 노출에 대한 이슈 사항은 실제로 그 단말에만 매핑된 정보, 그 단말에만 연결되어 있는 개인키를 복호하는 열쇠로 핀 또는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고유한 식별 정보로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이 쉬우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패스트AC 보안 공격에 대한 완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옵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능이 별도의 애드온 설치라든가 아니면 서드파티 솔루션에 대한 갭이 없이 기본 기능으로 윈도우 10 환경에서는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덴셜 가드는 제가 조금 더 후반부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장치가 얼굴, 지문, 홍채를 보고 여러분을 즉시 인식합니다. 개인정보는 자신의 장치에만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장치가 여러분을 오직 여러분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PC의 지문 판독기나 지원되는 카메라가 타집되어 있다면 윈도우즈 헬로우를 사용하실 지금 영상 플레이가 좀 여의치 않았는데요. 제가 구두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실제로 이 헬로우 생체 인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들과 그 인증에 대한 정합성을 나타내는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안면 인식 기술 얼굴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4 또는 뉴 서피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체 트윈원 디바이스에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노트북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아직 서피스에 대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서 안내드리는 서드터치 장비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안면 인식 가능한 카메라가 지금 보시는 USB 웹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는 모니터에 이런 카메라가
부착되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레노버와 HP 두 개의 단말에서는 모니터만 이제 생체인식 가능한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으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얼굴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단말에 로그인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는 사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어렵고 안면인식 카메라나 모니터를 바꾸는 거는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전사 직원들에게 어떤 배포해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USB 동굴 형태의 지문인식기 또는 다양한 방식, 키보드에 부착되어 있거나 마우스에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헤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을 통해서 로그인해 보실 수 있는 옵션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별도의 기기들을 통해서도 인증에 대한 채널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말에는 비록 지문인식기라던가 안면인식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의 지문인식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저희 요즘에 밴드라던가 뭐 이런 웨어러블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장비들과의 연결을 통해서도 인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 USB나 사내 카드, 사내 ID 카드를 통해서도 인증을 해보실 수 있는 옵션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체인식에 대한 옵션은 안면인식, 지문, 그리고 지금 보시는 컴패니언 장비를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단순히 하나의 인증 채널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 인증 채널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어러블 장비를 그 클라이언트 PC에 블루투스 장치로 등록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이 기기를 클라이언트 PC 주변에 놓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시계를 차고 PC 앞에 있거나 그리고 생체인식을 해서 로그인 할 때에만 로그인을 시켜줘 라는 조금 더 강화된 보안 인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치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정말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뭐 R&D라던가 이런 분들은 지역적으로 제한된 곳에서 업무를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시고 헬로우로 인증하신 다음에 또는 핀번호로 인증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실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주셔서 단순히 인증에 대한 옵션들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중인증, 두세 개 이상의 인증 채널을 같이 조합했을 때만 인증되게 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보안 인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이나믹 락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인가했던 장비가 이 기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락을 걸게 해주는 이런 것들 기술도 기본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클라이언트 PC를 쓸 때만 PC가 오픈될 수 있는 환경으로의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관리 그리고 크레덴셜 보호에 대한 이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크레덴셜 가드를 안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크레덴셜 가드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미카츠 모의 해킹에 대한 저희 데모 시연을 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실제로 라이브 데모가 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현상만 안내를 해드리면 미미카츠라는 대표적인 크레덴셜 해킹 툴에서 윈도우즈 7의 한 줄의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관리자 또는 거기에 접속했던 모든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했기 때문에 윈도우즈 7 환경에서는 악의적인 공격자가 크레덴셜을 탈취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 10부터는 별도의 가상화 영역에 크레덴셜 정보를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한 모의 해킹 실험이 윈도우즈 10에서 진행이 됐을 때는 이름 정도는 식별 가능하지만 패스워드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유는 지금 화면에서 안내되는 내용과 같이 별도의 가상화 영역에 크레덴셜 정보들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 영역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컨셉으로 윈도우즈 10의 아키텍처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은 크게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그리고 비트라커, 그리고 비트라커에 대한 키 관리를 할 수 있는 엠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에 대한 기능 구현을 간단한 화면을 통해 안내를 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컨셉은 우리 회사 기준으로 우리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저작 도구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들, 주요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장될 때 암호화시켜서 저장해줘 라는 정책을 내린 거고요. 화면에서 안내
안내되는 내용과 같이 지금 워드 문서를 제가 띄워서 문서 작업을 하고요. 저장을 시킬 때 손가락 왼쪽에 보시면 자물쇠가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물쇠는 문서가 암호화돼서 저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문서의 목록을 보실 때에도 오른쪽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문서 요건들은 우리 회사에서 관리되는 문서이고 저장될 때 암호화가 되어 있는 문서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자물쇠 모양이 달려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설령 사용자가 이것이 우리가 관리되는 문서인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환경이어도 예를 들어서 해당 중요한 문건, 관리되는 문서에서 어떤 컨텐츠의 일부를 복사해서 개인적인 SNS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문건에 붙여넣기를 할 경우에도 암호화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의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영역에 대한 암호화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그 쉐어포인트를 관리되는 사이트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쉐어포인트 사이트는 권한 기반으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1차 보안을 개비해 주시고요. 그 쉐어포인트 사이트에서 로컬 클라이언트 PC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때 지금과 같이 자동으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제어할 수 있는 컨셉으로의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라커나 엠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유저 관점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암호화 구현과는 별개로 하드웨어적인 암호화를 구현하는 컨셉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탈취를 통해서 하드디스크를 탈취해서 하드디스크를 다른 이제 환경에 붙였을 때 사실 모든 데이터들은 열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에 유일하게 비트라커가 해당 기술로 구현이 가능함을 안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비트라커는 복호화할 수 있는 키들을 관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엠밤이라는 툴을 통해서 셀프 사이트 포탈 또는 IT 관리 포탈들을 SA 고객들, SA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키에 대한 관리부터 보안에 대한 개비까지 해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보보호 측면을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은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제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개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드라이브는 쉐어포인트와 같은 성격의 개인 저장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랜섬웨어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지금 클라이언트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그 문서들을 열람할 수 없는 형태로 변경된 거를 화면에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문건들을 사실 원드라이브 통해서 싱크만 해주셨다면 쉽게 복호화가 가능하신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복호화 기능을 하시게 되면 원드라이브를 복원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질문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복호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화면 내용이 잘 일그러져서 보이지 않았던 본인들의 그런 파일들이 이전의 문서 포맷들을 다 회복하고 정상 복호화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문서 암호화 솔루션과 쉐어포인트 또는 원드라이브 시나리오를 합작하셔서 특정 사이트만 관리되는 사이트로 지정하셔서 로컬에 다운로드 받을 때 암호화될 수 있는 형태로의 구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로컬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들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싱크하셔서 지속적으로 올려주시게 되고 향후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셨을 때도 손쉽게 복호화하실 수 있는 컨셉으로까지 구현이 가능하셔서 강력한 암호화 플러스 생산성에 대한 향상 플러스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마련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사전 보안 대응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위협 저항 및 기기 보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위협 저항 및 기기 보호 기능들은 윈도우즈 10의 1709 빌드에서 대량 포함된 기능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일단 OS의 변조를 막는 하드웨어의 어떤
변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가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인터넷 환경을 쓰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가드 기능으로의 구현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 또는 악의적인 사이트로의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익스플로이트 가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백신이죠.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어라고 해서 사전에 인가한 것들만 실행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술들을 구현해 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익스플로이트 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랜섬웨어가 발현되고 있는 문제사항들을 보면 랜섬웨어는 보통 한 기업 또는 한 유저를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격을 성공했던 대상자가 있다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금전적인 가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기술, 1709에 탑재한 기술이 익스플로이트 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익스플로이트 가드 기능은 단순히 하나의 기능 구현이 아닙니다. 이 익스플로이트 가드는 익스플로이트 가드 스윗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4가지의 보안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ttack Surface Reduction이라고 해서 공격을 축소시키는 방식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보호에 대한 측면을 논의하고 있고, 세 번째는 통제된 폴더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익스플로잇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4가지 요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대한 서피스 리듀션 하는 부분들은 오피스, 스크립트, 이메일과 관련 있는 위협사항들을 막아서 멜웨어 자체가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되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통적인 기능으로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기능들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뢰하기 어려운 호스트나 IP로 가는 트래픽을 막을 수 있는 부분으로 웹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된 폴더로의 접근을 막는 것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프로세스들이 보호 처리된 폴더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요. 보통 이러한 폴더에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속을 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익스플로이트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플로이트 약화 툴로 설정을 통해서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즈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가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가드 같은 경우에는 엣지 브라우저 기준으로 동작이 되게 되는 부분인데요. 엣지는 가상화된 윈도우 환경에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이트들은 신뢰할게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이트 외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책을 세워주시게 되면 신뢰되지 않는 사이트를 방문을 할 때 샌드박스 형태의 기술로 그 샌드박스 내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클라이언트 PC에 어떤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위변조를 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격리시켜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되게 하는 방식의 기술 구현이 가능하고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격리해서 샌드박스 형태로의 기술 구현을 제안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가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 기반으로 우리가 인가한 사이트나 이제 그런 것들은 허용하고 그 외 것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사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용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디바이스 가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크레덴셜 가드 기능과 유사하게 별도의 가상화 영역에 클라이언트 PC의 무결성을 해치는 요소들이 어떤 보안 공격을 할 때마다 이 PC의 정합성 여부를 체크하는 엔진들을 별도로 두고 신뢰한 것만, 안전한 것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구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책으로 설정한 어플리케이션만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될 수 있다라는 기능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 가드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처음처럼 이제 순조롭게 설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 PC에 설치가 되려고 할 때는 우리 디바이스 가드 기능, 그러니까 우리 사내에서 관리되는 관리에 의해서 이건 부착됩니다. 라는 안내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어해 보실 수 있다라는 기능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펜더 또는 안티바이러스 성능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모의 해킹 실험에서 디펜더가 100점을 받고 그리고 가트너의 조사 기관에 따라서도 이제 성능 수준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 최고 수준이다라는 안내를 받은 것처럼 이제 쓸만한 기능이 되었고요. 이제 후반부에 윈도우 디펜더 ATP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디펜더 기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디펜더 ATP 기능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보안 공격에 대한 부분을 탐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까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윈도우즈 디펜더 ATP에 대한 부분을 하석현 사원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석현이라고 하고요. 전 지금부터 윈도우 10의 그 디펜더 AT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혜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윈도우 10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안 기능인데 보안 스택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격을 예방하는 차원의 보안 기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 보안이 경계를 침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탐지를 하고 그에 대해 어떤 대응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안이 뚫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뚫리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뚫리지 않게 기본적인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빌드 업데이터 정책을 가져가면서 그 업데이트 주기를 최소화시키고 그 사이사이에 제로데이 공격의 가능성이 있는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격은 전혀 좁힐 수 없기 때문에 100% 보안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보안에 대한 인식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존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100% 릴라이블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HA를 구성한다라든지 또는 페일오버, 백업 등과 같이 리질리언스 쪽을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적 구성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안도 마찬가지로 빈틈없게 보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은 이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에 침투되었을 때 이를 빨리 캐치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현실로서는 매우 필요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이유로 윈도우 디펜더 ATP가 결국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윈도우 디펜더 ATP의 특징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엔드포인트 단의 어떤 액션들을 파악하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는 윈도우 10의 기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희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를 가져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보호와 대응까지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관리자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대시보드 하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 그 안에서 대응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윈도우 디펜더 ATP라는 게 윈도우 10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이 시큐어 스택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그 앞, 뒤 양옆에 있는 다른 보안 제품군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네 번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장되어 있는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이런 보안을 침투하고 있는 보안에 대해서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에이전트를 깐다든지 또는 별도의 인프라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별도의 그런 구성이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할 포인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좀 더 윈도우 10 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를 결국 이제 이네이블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윈도우 10이 갖고 있는 SCCM이나 GPO 또는 인튠 그리고 파워쉘 작업으로서만 처음에 윈도우 디펜더 ATP에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윈도우 10 엔드포인트 단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들을 윈도우 디펜더 ATP라는 곳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분석이라는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구성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상에 윈도우 디펜더 ATP라는 별도의 테넌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각 엔드포인트를 이 디펜더 ATP에 조인을 하게 한 다음에 각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프로세서, 내지 레지스트리, 파일, 네트워크와 같은 일부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대시보드, 하나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분석 결과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SIEM 장비를 구성하고 계신다면 그 디펜더 ATP가 분석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본인의 SIEM 장비에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PI로는 SIEM 장비에 연동할 수 있는 것으로는 HP 아크사이트나 스플렁크 그리고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것은 IBM Q-레이더까지 SIEM 장비에 저희 그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고 이를 통해서 통합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리 포인트가 없이 신속하게 대시보드 하나로만으로도 신속하게 보안에 관련된 조사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라는 별도의 대시보드를 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보안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라는 제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앞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좀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데 별도의 구성되는 인프라나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 없어서 관리 포인트가 매우 줄어들어서 쉽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을 보면 지금 화면이 작게 보이는데 좀 뒤에 다시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화면만 일단 보시자면 엔드포인트 단에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로그를 디펜더 ATP에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하는 그 6개월 사이에 원하는 시점에 이동해 가면서 원하는 정보를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로써 관리자 입장에서는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타임라인만 계속 이동해 가면 원하는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원하는 머신, 그 내부 AD에 조인되어 있는 머신이나 그 개인 계정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각 페이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만약에 이 머신에 대해서는 어떤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 이 파일에 대해서는 또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 등과 같이 리스폰스 측면에서의 어떤 액션을 함께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제공하는 그 보안 분석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총 6가지 부분으로 이 윈도우 10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보안 측면을 6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분을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가 100점 단위로 점수를 환산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100점이 되고 있지 않다라 할 경우에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제안을 해드리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 관리 대시보드 안에서 우려를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앞에 이제 내용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대시보드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 엔드포인트를 SCCM이나 인튠과 같은 기본 툴로 윈도우 디펜더 ATP에만 조인을 하면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MS가 제공하고 있는 이 보안 스택에 모두 연동해서 좀 더 큰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 윈도우 디펜더 ATP가 윈도우 10 위에 돌아가다 보니까 방금 조혜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앞에 윈도우 10 기본 보안 기능들과도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윈도우뿐만 아니라 이메일 시스템 그리고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ATA와 같이
별도의 그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보안 스코드들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윈도우 디펜더 ATP 안에서 로그를 분석하다 보면 그 앞, 뒤 그런 이제 보안 제품들과도 어떻게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제품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환경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MS 제품에 대한 좀 더 큰 가시성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 네 번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원래 위협이라는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지 매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확률상 보자면 거의 7, 80% 이상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텐데, 이메일 중에서도 첨부 파일을 들고 들어오냐 아니면 첨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피스 365라는 별도의 보안 제품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히 직접적으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들어온 공격에 대해서는 윈도우 디펜더 ATP가 이를 탐지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침투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특정 계정 정보를 빼내거나 데이터 정보를 빼낼 때는 저희가 ATA라는 뒷단에 있는 보안 제품군을 통해서 트래킹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의 어떤 공격 형태들을 모두 트래킹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MS의 안에 있는 제품군을 쓰면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희가 대시보드를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대시보드를 들어가시게 되면 보이는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가 될 텐데요. 왼쪽에는 얼럿이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는 장비별로 또는 계정별로 이 얼럿 정보들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게 빨간색이 가장 위협적인 것이라고 당연히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빨간색의 경우에는 이게 APT 공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빨간색을 표시하게 되게 있고요. 주황색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레지스트리 변화값이 매우 변칙적이다, 또는 어떤 파일의 액션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관찰될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노란색의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머려 아니면 공격 행태에 관련된 어떤 액션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관리자라면 이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가장 신경 쓰게 쓸 부분은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오른쪽 위에 있는 머신 기반으로 하나씩 분석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오른쪽에 그 빨간색이 1이라고 표시된 그 머신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다음 페이지와 같이 페이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 특정 머신에 대해서 지금 이 머신에 로그인한 유저는 몇 명이 있었는지, 또는 이 머신이 접속하는 IP는 어떤 IP인지와 같은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그 빨간색이라고 표시되었던 그 얼럿과 연관된 그 위아래 인시던트들을 타임라인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액션이라고 한 부분에는 머신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안티바이러스 스캔을 돌려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액션이 있고요. 또는 MS 인증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을 차단해라 라는 이제 액션을 또 취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머신에 대해서 이게 공격으로부터 보안적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있다, 위협적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원하는 이 액션들을 옵션들을 선택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이 얼럿 중에서도 빨간색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고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를 눌러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 얼럿이 발생했던 그 시점에 모든 로그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시점에서 이 내용을 보자면 어떤 권한 상승이 일어났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액세스 토큰이 변경되었다라는 그 로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로그가 나올 텐데, 이것을 눌러보게 되면 프로세스가 이제 트리 형태로 어떤 변화 과정을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 오른쪽에 키 값이 그림으로 보이게 되면서 액세스 토큰이 변경되었다. 그럼 그 전에 그 winword.exe라는 어떤 실행 파일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 그 전에 또 아웃룩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파일이 전달되었고, 이를 통해서 뭔가 외부에서 누군가 접근을 했고 결국 권한 상승을 이뤄나갔다는 것을 이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키 그림을 눌러보게 되면 오른쪽에 별도 이제 패널이 생기면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미디엄 레벨의 권한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시스템 레벨의 권한이 이제 상승되었다라는 정보를 다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방금 빨간색 권한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그 얼럿 그 이전에 어느 부분에서 실제 이 공격이 들어왔는지, 방금 이제 아웃룩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장담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 아웃룩과 관련된 로그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찾다 보면 어떤 로그가 발견됩니다. 아웃룩에서 어떤 첨부 파일이 디스크로 떨어졌다. 그럼 이 로그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 전과 같이 똑같이 프로세스 형태로, 트리 형태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져 있는 파일인데, 이 DOC 형식의 파일이었으며, 샌더는 누구였으며, 파일 제목은 뭐 invitation to submit RFP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 조직 내에서 누가 이 메일을 받았다라는 정보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이 메일을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로그를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로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인시던트 또는 얼럿을 확인하더라도 이 타임라인을 조정해 가면서 어디가 그 공격에 허점이 있었는지, 보안에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RFP라고 표현된 그 다큐멘트 형식의 파일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똑같이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액션이라 함은 stop and current file, 결국 이 파일을 current 격리실에 따로 저장을 해라. 더 이상의 이게 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 딥 어널리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일을 딥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MS 보안센터에서 이 파일이 실제로 어떤 위협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액션 중에 또 하나의 옵션이 그 격리실에서 이 파일을 빼내라와 같은 명령이 또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파일을 빼내서 실제 업무상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침투가 된 이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영향을 끼치는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가장 최신의 타임라인 중에서도 가장 최신에 해당하는 얼럿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suspicious remote shell이라는 이 리모트 쉘이 탐지되었다라는 항목을 눌러보게 되면 또 이 페이지와 같이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얼럿 프로세스 트리라는 것을 보면 이 얼럿이 발생하기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렇게 일련의 타임라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파워쉘 어떤 서비스 호스트를 가장한 어떤 실행 파일이 있었을 것이고, 진행하다 보면 뭐 커맨드 상에서 파워쉘 작업이 있었고, 이 파워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외부에 있는 IP를 통해서 누군가가 통신했다라는 것을 관리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외부에 누군가 통신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IP를 눌러볼 수 있게 되는데요. IP를 눌러보면 또 이 IP에 특화된 별도의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던 머신이 CONT-조나단이라는 머신으로 저희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리모트 쉘 작업이 탐지가 되었었고, 이것이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CONT-jhardy라는 어떤 머신의 코드 익스큐션이 진행되었고, 또 해당 그 머신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비헤이비어가 탐지되었다는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을 하신다는 분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면, 처음에 조나단이라는 머신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파워쉘 작업을 통해서 jhardy라는 머신에 뭔가 특정 작업을 수행했고요. 그럼 공격자는 이 머신으로 넘어가서 별도의 작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된 jhardy라는 머신에 넘어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될 텐데요.
그럼 이 머신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다시 JRE의 머신 정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도의 얼럿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것은 공격이 조나단을 통해서 JRE까지 왔지만 지금 JRE라는 머신 안에서 뭔가 진행 중에 있구나, 뭔가 이 이상의 작업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보안을 담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바로 이 머신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죠. 그래서 액션을 누르신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 머신에 대해서는 이 머신에 대해서 네트워크는 모두 차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예외적으로 윈도우 디펜더 ATP와 이 머신과의 연결은 유지한 채 나머지 모든 네트워크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안 관리자는 윈도우 디펜더 ATP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이런 보안을 분석을 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왼쪽 메뉴를 보시면 대시보드 상에서도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라는 이 두 번째 대시보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윈도우 10 운영함에 있어서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총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영역을 이제 100점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환산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명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효과를 줌으로써 보안 관리자에게는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들여서 보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그 안티바이러스 부분이라는 곳을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82점이라고 떠 있는데 오른쪽에 턴온 안티바이러스, 업데이트 안티바이러스, 데피니션 같이 별도의 수행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의 화살표 모양이 보이고 점수가 같이 환산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그만큼의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보면 결국 이제 100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자분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지 워낙에 보안이라는 것은 로고도 많고 취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10 안에서 지켜야 될 또는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고 정책적으로도 이를 수행하신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보안을 관리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 6월에 그 이스라엘의 보안 업체인 헥사다이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헥사다이트는 AI 기반의 보안을 탐지를 하게 되고 그 보안이 위협이라고 탐지 결정되는 순간 그 위협에 대해서 자동으로 리미디에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보안 기능인데요. 이를 지금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저희 윈도우 디펜더 ATP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내년 3월이나 9월 빌드에 함께 포함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시보드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보다는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어떤 위협에 대해서 이것은 공격이다 라고 판단해 주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작업까지는 리메디에이션 작업을 스스로 진행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윈도우 디펜더 ATP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트라이얼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 아래 링크들이 보이시는데 이와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들은 이 링크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세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세션이 되었기를 바라며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설문에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진화된 사이버 공격에 윈도우 10이 대처하는 방법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